제 평생 제 마음에 드는 옷 한 벌 제 뜻대로 사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이혼을 입에 올리는 것이 얼마나 막다른 길에 몰렸기 때문인지 아시겠어요. 박은수 씨의 말에 가정법원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박강혁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내 말이 전부 옳다는 건 아니요. 바람 피운 적도 있고 술도 마시고 늦게 들어간 적도 많았지? 하지만 이 나라 남자 중에 그런 거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회생활하다 보면 술 마실 수도 있고 어쩌다 과음해서 외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요. 그런 게 뭐 대수라고. 나는 지금까지 남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요. 강혁 씨는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은수 씨는 이혼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시간이고 법원에서 각자의 주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강혁 씨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며 얼마나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는지를 늘어놓았지만 은수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 재산 아까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저랑 살기 싫은 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발 이혼해주세요. 두 사람의 대립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며 격렬하게 다투었지요. 몇 시간이 흐른 뒤에야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긴장과 피로가 두 사람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아이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장남 준서가 은수 씨를 발견하고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강혁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절대로 내 차에 태우지 마. 은수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가 탄다고 했나요? 집으로 돌아온 강혁 씨는 거실에 있는 은수 씨를 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다니. 이게 무슨 짓이야. 은수 씨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면 되잖아요. 강혁 씨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여자 빨리 끌어내.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 모습의 딸 소희가 더는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강혁 씨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뭐? 내 엄마가 이혼하겠다고 소란 피우는 게 옳다는 말이냐?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하시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강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고함을 쳤습니다. 시끄러워. 모두 다 나가. 당장 나가. 가족들은 강혁 씨의 등살에 못 이겨 은수 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 둘째 아들 준호가 은수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은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만하라니. 설마 내가 장난으로 이러는 것 같니? 준호는 멋쩍은 듯 말대꾸했습니다. 그런 말 한 사람 없어요? 그래도 솔직히 재판까지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은수 씨는 분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 내가 고생한 거 모르지 않잖니? 준호는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어머니가 참으셔야죠. 이게 다 뭐예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그때 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만해. 그 말을 들은 은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왜 나만 참아야 하니?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아.
어디서 살든 지금보다 못하겠니?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뒤치다꺼리 할 힘도 없어. 미란이라는 그 여자한테나 가서 살라고 해. 장남과 차남은 서로 어색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지요. 은수 씨는 서글퍼졌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할 것은 예상했지만 아이들의 반응이 이럴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서의 아내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도 참. 지금까지 평생을 참으셨으면서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래요? 준서는 어머니의 아픔을 헤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혜진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은 아버님이 이혼하는 거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짐들은 다 어떡하고요? 준서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말하지 마. 혜진은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뭐예요? 왜 나한테 화를 내요? 당신 정말 아버님이랑 똑같네요. 당신도 나중에 그렇게 안 되게 조심해요. 둘째 아들 준호와 아내 미나 부부도 똑같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좀 혼쭐이 나셔야 해요.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나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에 어머님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어머님께는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우리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만 하시고요. 준호는 불만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까지 할 건 없잖아. 미나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왜 안 돼요? 어머님도 자기 인생을 되찾을 권리가 있어요. 준호는 화가 치밀어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그럼 내가 아버지를 모시라는 거냐? 미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왜 모셔요? 큰 미용실 있는 장남 부부가 있잖아요.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입 다물어. 며칠 후. 막내딸 소희는 은수 씨와 함께 밥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은수 씨는 딸의 물음에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긴. 이혼하는 거지?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밥맛 떨어진다. 소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뭔가 달라지셨어요. 은수 씨는 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뭐가? 소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께 대꾸 한 번 못하셨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맞서시잖아요. 은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쫓겨날까 봐 무서웠단다. 소희는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그렇게 변하신 거예요? 은수 씨는 큰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시집 갔잖니? 너까지 시집 보내고 내 할 일은 다 끝난 거야. 이제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 은수 씨는 소희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 은수 씨는 당황해서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그때 문 안쪽에서 강혁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올 생각 말고 당장 돌아가. 여긴 내 집이야. 내 집이 아니라고. 돌아가. 은수 씨는 강혁 씨의 말에 어이가 없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가운 현관문 앞에서 망연자실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둘째 아들 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은수 씨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준호의 집에 도착한 은수 씨가 문을 두드리자 미나가 나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은수 씨는 짧게 상황을 설명하며 대답했습니다. 문이 안 열리는구나. 그 사람이 번호를 바꿔버렸어. 준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네. 어머니.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날 밤. 강혁 씨는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두 아들은 강혁 씨의 집에 모여 어두운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 집에 들어와서 살 생각 없느냐? 내 어머니도 나갔고, 이 큰 집에 나 혼자 살 수도 없는 노릇이잖니. 미용실 하는 장남이 곁에 있으면 나도 마음이 든든하고. 준서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어떡하고요? 강혁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다시 들일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만약 그랬다간 미용실 차려주기로 한 약속은 없던 일로 알라고. 강혁 씨는 둘째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준호 내가 올래? 같이 살면 나도 공장 일 보기가 편하고. 내가 공장 맡기 싫으면 다른 놈한테 맡기면 그만이고. 준서는 강혁 씨의 말에 더는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를 다시 모셔오세요. 강혁 씨는 질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왜? 싫다는데. 자기가 싫다고 제 발로 나간 거 아니냐. 준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혼에 응해주시면 안 될까요? 강혁 씨는 분노에 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준서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어머니를 받아주실 수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절대 안 돼. 강혁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준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요? 강혁 씨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엄마한테 나쁜 기운이 있다는 점괘가 나왔다. 내 공장이 망할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재판 취하하고 반성문 써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해라. 그게 안 된다면? 너희가 이 집에 살기 싫다고 한다면? 미란이를 부를 거다. 그리고 이 집을 미란이에게 물려줄 생각이다. 준서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안 돼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 여자를 위해 어머니를 내쫓고 집을 넘겨주시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강혁 씨는 분노가 극에 달해 소리쳤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두 번 다시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다. 준서는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준서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이 사실을 은수 씨에게 전했습니다. 은수 씨는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아연실색했습니다. 반성문. 무릎 꿇고 사죄. 그걸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니. 은수 씨는 분노와 경멸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오래 사실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은수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마 더 오래 살 거다. 세상에 좋다는 약은 전부 자기를 위해 챙겨두는 사람이니까. 녹용의 자라에. 안 먹어본 게 없는 사람이야. 준호는 곤란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정말 이대로 쫓겨나실 거예요. 은수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내가 이 집에 계속 빌부터 살 거라고 생각했니?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 성격을 아시잖아요. 정말 어머니를 내쫓고 미란이라는 사람을 데려올지도 몰라요. 그 집이랑 재산 전부 그 여자한테 넘어가도 괜찮으시겠어요? 은수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 모두 결혼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다시 망설여졌습니다. 그 후 준서의 아내 혜진이 준호와 미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미나가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 댁으로 들어간다는 게 정말이에요. 혜진은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아버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미나는 납득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는 들어오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혜진은 한숨을 섞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장남이니까 역시 우리가 가야 하나 봐. 그러니까 너희는 어머님 잘 모셔. 혜진은 은수 씨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에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님. 저희 남편은 그 집에 들어가는 거 죽어도 싫어해요. 그 미란이라는 사람이랑 마주치기 싫다고요. 미용실 차려주신다는 이야기도 전부 포기할 생각이래요. 은수 씨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니? 혜진은 안타까운 듯 설명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집에 들어온다면? 우리 남편은 아버지랑 절대 안 보고 살 거래요. 다만 어머님만은 모시고 싶은데 미용실 차려 받을 권리고 뭐고 다 버리겠다고요. 죄송해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님께는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 사실은 은수 씨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어느 자식이나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데 그 자식이 괴로워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수 씨는 남편에게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수 씨는 남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은수 씨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뭐냐? 사과하러 왔냐? 은수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릎은 안 꿇냐? 반성문은 어쨌어? 어서 내놔봐. 그 순간 은수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은수 씨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런 짓은 할 수 없어요. 은수 씨의 단호한 말투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은수 씨는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참고 살아볼까 생각도 했지만 도저히 거기까지는 못하겠어요. 남편은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장 나가. 빨리 나가. 보기 싫어.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그때 막내딸 소희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은수 씨는 딸의 말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뭐? 너 지금 누구 편드는 거니? 소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편드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참으면 되잖아요. 어머니. 은수 씨는 소희의 말을 듣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참고 살았는데. 진작에 저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너를 시집 보내고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소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청승을 떨고 있어? 피가 섞였는지 살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은수 씨는 놀라서 남편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아냐. 절대 아니야. 소희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살이 붙었다니. 그게 뭐예요? 남편은 당황해서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냥 말이 헛나온 거야? 소희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뭐예요? 그럼 제가 엄마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누구냐고요? 저는.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남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말했습니다. 너한테는 진짜 엄마가 따로 있어? 소희는 충격에 빠져 은수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빨리 말해줘요. 아버지가 바람펴서 데려온 아이인가요? 제가. 그런 거예요. 은수 씨는 울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소희는 절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어머니. 정말 바보 아니에요? 왜 저를 키웠어요? 어째서요? 왜? 정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은수 씨와 소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 숨겨온 비밀이 이런 식으로 밝혀지다니. 두 사람은 각자의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아이들은 이제 전부 은수 씨의 편이 되었습니다. 은수 씨는 끝까지 이혼을 원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이혼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은수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미란이라는 여자에게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남편에게 머리를 숙이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자유를 찾아 이혼을 해야 할까요?